긍정이님 요즘 뭐 그때 통찰 이후에 잘 지속이 되시는지요? 아,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전보다 훨씬 젊어 네.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네, 그냥 이제 좀 마음은 음, 가벼워진 것 같고요. 뭔가 빚을 갚아야 되고 뭔가 그런 음, 거나 죄책감 그런 거를 갖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하고요. 근데도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음, 이제 입학이라도 대학원 입학이라도 하면 음, 아빠가 음.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모습을 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네. 내가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50대인데 거의 70대 수준이에요, 몸이. 그래서 선생님이? 예, 예, 예. 지금 어, 체력이 그래요. 그래서 음, 지금 공부 시작했다가는 이제 이 음, 건강과 맞바꿔야 되기 때문에 음, 예, 너무 큰 적이다. 그래서 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참 훌륭하신 점은 어떤 그런 통찰이 왔을 때 그것을 과거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예. 내 인생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상당히 고통받았다. 이렇게 그 과거에 대한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긍정희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뭐 공부에 대한 집착은 없고, 다만 이제 아빠를 좀, 기쁘게 해주고, 해드리고 싶은, 좀 연로하시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내시는 거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 네. 자체도 음. 공부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음,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걸 꼭 받아들여야겠다. 네. 그러니까 뭐 꼭 그 과거의 그 방식으로가 아니더라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음, 꼭 한 가지 방식으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 뭐 아빠와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은 긍정희 님이 그 어찌 보면 학벌, 뭐 학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스스로가 그거에 음, 집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어쩌면 부모님은 그것을 이미 놓아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쥐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와서 선생님이 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간다고 했을 때 뭐 기뻐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얼마나 큰 기쁨이시겠어요. 아빠에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스스로 쥐고 있는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놓아버리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자유로워지셨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로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잘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 참 아름답죠.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꼭 옛날의 방식, 옛날에 부모님이 원하시던 것,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몇 주 됐나요? 그 인간의 본성 두 가지라는 요거 유튜브에 한번 올렸을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안 아직 보셨어요? 네. 여기서 제가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본성 예. 그거 아마 몇 주 안 됐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배나무의 본성은 배꽃을 피우고 배를 열매 맺는 게 배나무의 본성이겠죠. 밤나무는 밤꽃을 피우고 밤에 결실을 맺는 거겠죠. 사과나무는 또 사과꽃을 피우고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그런데 뭐 배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으려고 한다거나 사과나무가 배를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본성에 어긋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본성은 뭐냐라고 봤을 때 그 첫 번째는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 게 되는 건가? 뭐 이런 마음 공부는 반복 숙달이 중요하니까요. 그 사랑잡이 이거는 모든 포유류의 공통입니다. 물론 인간의 경우에는 더 동물보다도 폭넓게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포유동물, 젖발이 동물이라고도 하죠. 순수 우리말로는. 그 포유동물은 사랑잡이가 기본이죠.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생명들이죠. 그래서 포유동물, 젖을 빨고 젖을 먹고 사는 어, 그런 동물, 그것이 특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젖발이 동물들은 그 애착 형성하는 거, 그 엄마와 그 자식 간의 그 끈끈한 그 사랑, 그게 없으면은 그 생존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포유동물의 핵심은 그 사랑과 자비죠. 그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하고도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들하고 우리 이 뇌가 같거든요. 이 포유류의 뇌, 이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고도 하는데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 개나 고양이나 우리나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하고도 교감할 수 있고 고양이하고도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죠. 행복해요. 여러분들 지금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은 분도 있겠지만 이외 우리 종이 다른데 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같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이 변연계, 림빅 시스템. 이 부분은 이 뇌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잡이가 핵심이죠. 이 사랑과 자비를 나누지 못한다면 본성의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강아지하고는 잘 지내는데 사람하고 못 지내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겠죠. 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현대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인간 간의 관계에서 사랑자비를 잘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게 되는 게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본성, 사랑자비를 나누는 그 사랑자비가 충족되는 그런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 간의 관계에서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랑자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가까운 가족끼리, 친구, 또 동료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삶의 본성을 실현하는, 본성에 따르는 삶. 배나무가 배를 열매 맺고, 밤나무가 밤을 열매 맺고, 각각의 그 나무들이 자신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본성인 것처럼 다른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경우에는 사랑자비를 실현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인간의 경우에는 배움이라는 거죠. 배움, 공부. 이것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죠. 제가 종종 반농담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만주 벌판처럼 드넓은 신피질, 인간의 특성이죠. 만주 벌판처럼 드넓은 신피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이와 같이 인간처럼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한한 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꼭 학교에서 뭐 수학을 공부하고 미적분을 배우고 이런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공부입니다만 우리가
타이치를 배운다거나 요가를 배운다거나 꽃꽂이를 배운다거나 팽이 돌리기를 배운다거나 서예를 배운다거나 또 축구를 배운다거나 농구를 배운다거나 우리 인간은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 드넓은 신피지를 통해서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가면서 reinforcement, 그 강화, 보상이라고도 하죠. 전문 용어로는 reinforcement, 강화라고 하는데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실현할 때 이걸 실현할 때 이게 내재 동기가 돼, 내재 동기. 이런 것들은 내재 동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따겠다, 뭐가 되겠다, 뭐 이러한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내재 동기가 아니라 외재 동기죠.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내재 동기에 충실한 삶, 이것이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지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내재 그 자체가 좋아서 공부를 하면 내재 동기지만 내가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외재 동기죠. 그런 예가 실제 있어요. 어떤 분이 대학교 마치면서 너무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그 대학원을 가고 하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키우고 나이를 먹어서 늦깎이로 그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났는데 나중에는 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그전에는 그냥 그 소설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거 재밌었는데 과제를 내, 평가를 받아, 시험을 봐. 이게 그러니까 이 내가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였었는데 시험을 잘 봐야 돼. 과제 평가를 잘 받아야 돼. 논문을 써서 통과를 해야 돼. 학위를 받아야 돼. 이게 전부 외제 동기잖아요. 공부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아예 공부를 접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 내재 동기는 인간의 그 본성, 이 본성에 충실할 때 내재 동기를 실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지금 뭐 굳이 뭐 학위를 따고 그 학위를 가지고 뭐 교수가 된다거나 뭐에 써먹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얼마든지 뭐 요즘은 뭐 공부할 거리가 지천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개개인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10위의 그 대국 아닙니까? 지금 서울 시내만 해도 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곳곳에 도서관이 있어요. 시설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데 가면은 책이 많아요. 네, 전자책도 있고 뭐 노트북 갖다 놓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아주 정말 공부하기 좋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켜봐도 거기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까? 김정호 교수의 MLPT 마음 공부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 공부할 게 천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 글자로 하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라 축구를 배운다, 야구를 배운다, 타이치를 배운다, 요가를 배운다. 무수하죠. 무수해요.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그러한 것을 배울 때 정말 그 내재 동기가 충족되면서 행복해요. 행복해. 근데 지금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물질적으로 계속 압박받고 이게 언젠가는 바뀌겠죠. 저는 정말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 경제적으로 우리 어려운 때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부강해지면 인간은 이제 이런 물질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10대 대국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삶이 편안하십니까? 70년대보다 행복해졌을까요? 제가 볼 땐 이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져야 될 겁니다. 적어도
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오도록 해야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금 너무 이게 돈에 경주돼 버려 가지고 우리 삶이 뭘 위해 사는지 몰라. 강남에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 왔나요? 25평 아파트에서 35평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거 행복하죠. 15평 살다가 25평 사고 25평 살다가 33평 집을 사고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지구 왔나요? 주식해갖고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주식해서 돈을 몇백억을 불리기 위해서 지구 왔나요? 이 지금 뭐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긍정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건 좋은 일이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공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나치게 외제 동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성의 경우에 대학 다니면서 정말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계속하지 못했다가 그 아이 키우고 나서 대학원 갔는데 이게 또 뭐 외제 동기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게 학교 공부 중고등학교 초중고 다니면서 공부에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순수한 호기심의 눈으로 보면 공부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이 들어가실 텐데요. 공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 노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인간은 공부할 때 행복해요. 물론 이 사랑, 이 기본이죠. 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이 기본이죠.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이죠. 축복. 공부를 통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거를 제대로 음, 향유하지 못하고 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긍정희님의 경우에는 그 공부하는 걸 또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뭐 박사과정 들어가면 공부 싫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간을 나중에 이제 노년에 혹시 할까. 그래서 그때 돼서 음. 기간을 늘릴까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근데 박사 하는 것 졸- 자체 박사를 그 박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내가 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제가 음, 더 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심리학 음,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음, 근데 음, 심리학 쪽도 하고 싶고 뭐 배우고 싶은 건 많은데요. 그냥 음, 나중에 지금은 좀 너무 힘들고 나중에 노년에 진짜 너무 심심하면 공부를 음, 또 시작을 하면 이제 젊은 네, 사람들이 2년에 할 거면 저는 한 4년, 5년 음, 잡고 음, 그렇게 할까? 뭐 그냥 혼자 하려고 있어요. 네. 아니 2년에 하는 것보다 4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한 통이 있는데 2분에 먹어버리는 사람하고 4분에 걸려서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맛을 오래 즐긴 걸까요? 음, 2분보다는 4분에 먹는 사람이 더 많이 즐긴 거겠죠. 네, 2년에 끝내는 것보다 4년에 끝내면은 공부를 더 즐긴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제가 그동안 또 두 번인가 시험 쳐서 또 합격 통지서 와서 또 예전에 갔었어도 음, 되는데 아기가 또 음, 너무 어렸고 또 그 음. 다음엔 돈이 없고 막 이러니까 또 그 그랬군요. 핑계도 있었지만 시험 보는 게 싫었어요. 솔직히 또 네. 시험 보는 것도 싫더라고요. 너무 그 긴장 상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제가 하기 시험이라는 게 싫은, 외제 동기를 예, 자꾸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 공부도 있잖아요. 그 음, 과목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음.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뭐 그렇죠. 이거저거 다 재고 뭐 막 이러다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이거를 마음에서 내려놓잖아요. 그럼 이게 더 살아나요. 예, 그런 것 그래서 더 같아요. 즐거워져. 그러니까 이 재미없다고 하는 것도 시험 보려고 하니까 더 재미없는 거지. 뭐 이것은 내가 시험을 잘 봐야 한다, 안 봐야 한다, 그걸 내려놓고
그냥 시험 기간 동안에 한번 이거 보자라고 보다 보면요. 의외로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외제 평상시에, 동기가 양날의 칼이에요. 외제 동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근데 이게 중심에 오게 되면 내재 동기가 손상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이 시험 속에 살다 보니까 외제 동기에 치여가지고 내재 동기가 굉장히 손상된 상태예요.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본성이 조금 망가졌다고 해야 되나? 인간은 공부할 때 행복한 존재인데.